내일 목요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의재입니다. 전채린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원샷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표정이 괜찮았습니다. 사실 초반 분위기는 좋지가 못했는데 후반 들어서 이렇게 회복 랠리를 펼쳐가는 분위기였죠. 전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던 이유는 8월 CPI 지수가 근원 CPI가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괜찮았는데 근원 CPI,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섰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빅컷에 나서지 못할 텐데 라는 우려감이 등장을 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이렇게 낙폭을 기록했는데 이내 이렇게 엄청난 회복의 폭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장중에 보도가 전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AI 칩 사우디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장에서 엔비디아 자세하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또 한 가지의 특징,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주들, 피해주들이 아주 극명하게 이 주가 향방이 엇갈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어제 이 대선 TV 토론 아마 모두 보셨을 건데요. CNN이 치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TV 토론을 시청했던 유권자 가운데 63%는 해리스가 더 잘했다라고 압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재생 메디케이드 관련주들은 오름세, 반면 트럼프의 수혜주들은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오늘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미국장에서 하루 늦게 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전일 중국의 CATL이 중국 현지 광산 우리가 이 운영을 중단할 거다라는 소식이 흘러 들어왔죠. 그러자 UBS가 연내 리튬 가격이 최대 23%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앨범알의 주가가 13%대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11% 랠리를 보였는데요. JP모건이 GLP-1 시장 차세대 유망주가 바이킹이 될 것이다. 현재 이 바이킹의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오는 11월, 그러니까 약 2달 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험 결과가 좋다면 이때 다시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주시를 해봐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라늄 관련주들입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대응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라늄 그리고 니켈에 대한 수출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이 러시아에 대한 우라늄과 니켈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카메코가 6.4%, 관련한 ETF들도 모두 시세를 강하게 연출했습니다. 간밤 무엇보다 미국 증시에서 이목을 끌었던 것은 엔비디아의 8%대 급등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소식이 이 강세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사우디에 수출해 줄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매체를 통해서 세마포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사우디 정부의 수출을 막았던 이유가 이 중국으로 이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 허가 없이도 엔비디아가 AI 칩을 사우디로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8.2%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엮이는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수는 4.9%의 급등세였고요. 자, 그것보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이슈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있었던 골드만삭스의 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 CEO가 했던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호퍼와 블랙웰의 이 수요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다, 자신감을 표명하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란색 부분. TSMC가 지금 동종업계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TSMC를 제외하고 본다면 삼성전자 하나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생산을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어제 목표가 줄하향이 나오면서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던 또 하나의 특징,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였습니다. 해리스 쪽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자면 신재생, 그 가운데서도 특히 여러 가지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주로 타겟팅하는 메디케이드 관련주이죠. 특히 오스카 헬스가 18%대의 폭발적인 시세를 냈습니다. 반면에 내렸던 쪽을 보자면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겨지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라서 라이엇 플랫폼이 2%대의 하락이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장중 신저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주이자 해리스의 피해주로 여겨지는 메디케어, 휴마나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는 사실 이 해리스 수혜주 트레이드가 하루 일찍 실시간으로 나타났었죠.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신재생,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쪽에서 추세 연속성이 나타나게 될지도 궁금하고, 이 아래에 있는 여타, 특히 어제 토론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이 낙태라든지 탄소 관련한 이슈들, 수혜주들이 오르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개장 중계에서 희재 앵커와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파트 브리핑 맞춰보고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네,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앞서 체린 앵커가 잘 설명해 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포인트, 엔비디아와 TV 대선 토론 그 이후의 반응이 될 겁니다. 일단 반갑게도 CPI를 소화하고 나서 미장이 올랐죠.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은요, CPI 발표를 앞두고 그 경계감보다는 TV 대선 토론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좀 빠졌지만 종목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양 지수가 엇갈리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510선 겨우 지지하긴 했지만 장중에 있었던 BOJ 위원회 발언과 함께 흔들린 엔달러 환율,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장중 2,500선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면서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어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 구간대, 2시 때 흔들리기는 했었는데요. 워낙 어제 2차 전지와 비만 관련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지수를 단단하게 받쳤고요. 어제도 700선을 지지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어제 9조, 그리고 6조, 양시장에 여전히 거래는 좀 메말라 있는 모습 관찰됐고요. 외국인은 7거래일째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았던 쪽은 2차 전지, 신재생, 전력, 비만 몇몇 종목들 강세 움직임, 대왕고래 테마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해리스 트레이드가 어제 TV 대선 토론 이후에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이쪽으로 집중됐습니다. 양당 중에 어디가 이기더라도 좋을 거야. 전력망도 강세 움직임 띄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GE와 한국전력의 이 HDVC 사업 협력 소식과 함께 격포재성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잘 버텼었던 금융주들 많이 흔들렸고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7거래일째 대량 매도가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은 다소 안타까웠습니다. 나스닥 마감하고 나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여전히 2%가량 오르는 모습, 오늘 바톤 터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체린 앵커가 설명드린 대로 오전 분위기는 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약하게 출발했잖아요. 이 물가 소화하는 그 움직임은 50bp 아니고
25bp 베이비 컷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 실린 점이 다소 시장에서는 크게 호재로 반영되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CPI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CPI, 근원 CPI,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디스인플레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의 금리 인하폭 변화 확인해 보시죠. 25bp, 그러니까 5%에서 5.25%로 기준금리 낮출 거야 라는데 트레이더들은 85% 정도의 가능성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15%로 낮아진 B컷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은 일부 여기서 지수가 약하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50bp 인하해주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다 실망을 다 반영하고 2510선, 2500선까지 내려와 있는 가운데 반등을 도모할지 아니면 B컷 실망감, 미시장의 초반 분위기만큼이나 실망 매물이 나올지 다시 한번 오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매크로적인 이벤트 안에서의 연휴 디데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소화를 통해서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릴 우리 시장에는 정말 거대한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석 직후에 이제 FMC 있고요, BOJ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의 이 풍향계 역할을 해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에도 성적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변동성 까지 고려해봤을 때 전후 이벤트 그 안에서 어떤 포지션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 녹연에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 체리랭커가 강조해드렸던 이 갓비디아의 등판입니다. 글로벌 대장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10달러를 시원하게 회복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를 살릴 불씨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 집중적인 외국인들의 매도는 7거래일째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와의 연동력이 큰 하이닉스나 몇몇 소부장단, 특히 이 후공정단에서는 더 이상 낙폭을 키워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양분된 흐름과 함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른 소부장단이 더 강할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반등을 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사면 초가에 몰린 글로벌 형님 아닌 우리의 형님은 어디서 변곡점을 찾을 것인가. 오늘도 리포트가 업데이트돼서 이 부분 체크해드립니다. 어제 당잠사에서 9월 8일부터 계속된 증권가 그리고 IB 안에서의 목표가 하향 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공통된 의견은 모두 다 3분기의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5조 아니면 14조 정도는 달성할 거야라는 분기 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시면 10조 그리고 10조 그 안에 11조, 10조까지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지금 분기 추이를 보시죠. 이번 분기에서는 9조 9천억 원, 4분기에 9조 7천억 원, 그러니까 4분기에 증액 안 나온다는 거죠. 내년 1분기 8조 원대, 2분기에도 8조 5천억 원대로 낮아질 거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우려했던 반도체 이 피크아웃 논란이 지금 이익 추정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데에서 어제 한 차례 더 매도가 쏟아졌고요. 사실상 어제 제가 Q로 던졌던 화두요. 경영진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주가 방어 역할을 해줄까? 이것은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이번에 보니까 9만 원대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넣지는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분위기 안에서 15년 만에 반도체 사이클이 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3명의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해외 일부 사업부에서 15%에서 30%까지 감축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는 화웨이, 애플과의 경쟁이 좀 직면했고 위탁 칩 제조 분야에서는 TSMC에 완전히 뒤처진 상황이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죠. 게다가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요. 파운드리 쪽으로 이재용 회장이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인력 최소화하는 모습 속에 인력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6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의 지금 터널에 거의 끝자락에 있다면 지금 터널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럼 기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려해 봐야 될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갓비디아의 등판, 삼성전자의 변곡점이 나오게 될 경우, 만약 계속 양극화로 가게 될 경우의 소부장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바닥을 다질 경우 여기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소부장단의 움직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HBM단에서는 테크윙, DIYC 같은 종목들이 더 빠지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TSMC의 상승 움직임 기대해 봤을 때 이번 8월 매출도 좋았죠. 에이직랜드 그리고 PSK홀딩스 같은 종목들은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소부장단 전략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해리스 트레이드의 종목 장세가 펼쳐졌죠. 신재생주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간밤에도 퍼스트솔라 15%의 급등, 그리고 리튬주인 앨범알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미장의 바톤 받고 오늘 추세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쪽은 2차전지, 태양광, 풍력 같은 맥락에서 전력까지 강세 움직임을 펼쳐줬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체리앵커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2040년까지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신차 중에서 100%를 온실가스 의무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IRA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보조금이 4년까지로 확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투심이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여기에 더불어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격포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고요. 반면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8월까지 분위기가 좋았었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주, 경기 침체 때문에 어제도 매물 소화 한 6%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볼코롤 규제 완화 때문에 가장 수혜받을 거야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던 섹터인데 여기선 지금 챙기는 게 맞을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밸류업 지수도 곧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모아갈 시기인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아직 이렇게 2차, 3차 토론 대선까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뉴스와 시간의 반응이 있었던 쪽 체크해보면요. 미국의 산업안보차관 입에서 한 컨퍼런스의 코멘트에 시장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에서 중국, 러시아 설계한 부품들을 제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 나왔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10월 10일 로보택시 데이, 이제 테슬라 데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대감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 나올까요? 잠시 후 체크해보고요. 우라늄 관련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거든요. 우리 쪽에 원전 관련주의 커플링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내부적으로 나온 이 보도 내용인데요. 팩트체크와 동시에 애플의 폴더블 폰 준비가 정말 본격화된다면 본격적인 폴더블 관련 종목들에게도 주세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내용 녹여내서 이동해서 개장 중계 때 전략 여쭤보도록 하죠. 당첨자였습니다.